내일이 벌써 수능이네. 뭐? 내일이 벌써 수능이라고? 선배님들을 응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간 쌓아왔던 노력의 결과가 정직하게 나올 수 있도록 선생님을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응원합니다. 수능 대박! 화이팅! 수험생 여러분, 공부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신의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파이팅! 지금까지 준비해왔던 거 잘 하면서 수능 잘 보기를 응원할게. 수능 화이팅!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드린 노력보다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길 기도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수능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넘어야 할 하나의 산입니다. 여러분들 주위에는 사랑하는 부모님, 선생님들 그리고 많은 선배 후배들이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수능 날 떨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잘 보시고 수능 끝나고 웃으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실력보다 200%, 300% 되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화이팅! 대학로 1학년 6반이 수험생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화이팅! 올해 수능 양양부가 응원합니다. 수능 화이팅! 수요일은 언제나 선북이 참 좋다. 네. 네, 수험생들을 위한 응원 잘 봤습니다. 와, 드디어 내일이네요.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네, 지켜보는 저도 이렇게 긴장이 되는데 그러니까요. 수험생들의 기분은 어떨지. 네. 이럴 때일수록 그냥 옆에서 묵묵히 응원해 주는 게 맞아요. 가장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저는 그때 전날에 너무 불안해가지고 그냥 공부를 하면 불안해질 것 같아서 그냥 찹쌀떡하고 초콜릿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다닐 수 없었어요. 열심히 먹었군요. 네, 당근에 열심히 좀- 먹었어요. 저는 심신을 안정기 전날 위해서. 네. 이제 특별히 뭐 공부를 더 할 건 없고 이제 요약해놓은 노트를 아. 싹 보면서 좀 모범생 차분히 스타일이구나. 마음을 정리하고 눈을 네. 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각자 이렇게 준비하는 방식이 있는데 네. 어찌됐건 여러분 마지막까지 잘 준비해서 그동안의 노력이 빛나길 바라겠습니다. 수험생 네. 여러분 화이팅! 파이팅! 파이팅! 저희가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내일 시험을 치르고 나면 바람도 좀 쐬고 어딘가 맞아요. 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네. 정읍으로 단풍 구경 가는 건 어떨까 싶어요. 정말 좋죠. 기차 타고 정읍으로 가면 정말 좋을 텐데 이번에 내장산에 단풍이 늦게 들어서 이번 주말이 절정이래요. 네, 정읍 내장산 단풍은요 전국적으로 알아주는 명소인데 저희가 맞아요. 먼저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네, 기본저당 플레이리스트 정읍 내장산 단풍 여행 지금 함께 하시죠. 가을이 보낸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붉은 사랑을 담은 유혹의 손짓이 담겨 있는데요. 보는 순간 가슴 벅차게 만들 단풍 터널과 가을 정취의 이정표가 될 멋진 풍경, 그리고 혀끝에 전해질 진한 가을의 맛 음미하기까지 정읍 내장산 단풍 여행 지금 함께 하시죠. 조선 8경으로 꼽힌 내장산. 예부터 단풍 명소로 명성이 자자하죠. 바스락거리는 가을 낙엽을 지려밟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낙엽비를 맞으며 가을에 파묻혀 즐기는 낭만이 마냥 행복하기만 합니다. 가을은 화려한 계절이라고 하잖아요.
어떠한 물감을 섞으면 이렇게 아름다운 색감이 나올까요? 알록달록 등산복은 가을 산만큼이나 화려한데요. 외국인도 놓치지 않고 찾는 내장산. 이 순간 단풍을 보지 않고 그냥 간다는 건 섭섭한 일 아니겠어요? 와, 내장산 이야기만 들어봤는데 직접 와보니까 왜 호남의 금강산으로 불리는지 알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봐도 너무나도 예쁘죠. 내장산은 가을도 예쁘지만 사계절이 아름다운 곳인데요. 안내에 감출장을 써서 숨겨놓은 것들이 아주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숨겨진 보물이 가득한 내장산, 보물찾기에 성공하셨나요? 작고 빛깔이 진한 아기손 단풍은 눈에 띄는 보물이죠. 일주문에서 내장사까지 이어지는 약 800m의 단풍 터널도 놓치지 마세요. 단풍나무가 우거진 풍경은 우리 마음을 아주 흡족하게 해준답니다. 내장산은 9개 봉우리로 이루어져가지고 말 밝은 모양의 형태를 지녔다고 그래요. 금성계곡, 원적계곡이 있는 것처럼 계곡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 내장, 양의 내장이 굉장히 길어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 어디로 숨었는지 알 수 없어서 양의 내장 모양이 닮았대서 내장산이라는 설이 있답니다. 내장산의 전설을 들으며 걷는 단풍로드, 놓치면 후회하죠. 이를 놓칠 수 없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는데요. 꽃보다 아름답고 붉은 단풍, 마음을 유혹하는 손짓인데 여기에 또 하나의 보물이 있습니다. 내장산 조선왕조실록 보존터가 그것이죠. 저희가 뒤로 온 길은 아주 특별한 길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혹시 우리나라 조선 임금의 기록을 적어놓은 책, 바로 조선왕조실록 이안길을 저희가 걷고 있습니다. 이 안이라는 말이 옴기리에 편안한 안자를 써서 조선왕조실록을 안전하게 옮겨왔다는 그 길의 의미인데요. 임진왜란 때 조선왕조실록을 전주 사고에서 내장산 용구람으로 옮긴 일. 내장산은 조선의 국난에서 역사를 지킨 귀중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찾아 나서볼까요? 내장산에서 호수를 품은 정자 빼놓을 수 없죠? 여기 우화정에 와보니까 되게 좀 활용정점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내장산의 랜드마크가 바로 우화정입니다. 우화라는 의미는 예전에 신선이 바득을 두다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이 정자도 날개가 돋아 하늘로 승천했다는 우화 이 등산에서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호수에 비치는 단풍을 보고 여기 산에 불이 났나 해가지고 날개가 돋아서 승천했다는 상상도 해볼 수 있는 이 정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얘기만 듣더라도 우화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데요? 내장산의 또 다른 보물 찾기 나서볼까요? 단풍을 발 아래 두는 케이블카, 이게 또 명물입니다. 단풍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즐거움은 기본이고 카메라에 담을 수밖에 없는 절경은 셔터를 누르게 만들죠. 가을 양탄자 타고 하늘을 나는 기분이랍니다. 산을 이렇게 편하게 올라오니까 되게 좋고, 그리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풍경이 더 아름다워지는데요? 와, 제가 언제 또 산을 이렇게 발 아래 두고 볼 수 있는 순간이 있을까요? 온 산이 단풍으로 물든 이 순간 정읍 구경 가운데 일경입니다. 와! 도착! 자연경관의 아름다움은 물론이고 학술적으로도 가치가 높은 정읍 내장산 단풍나무는 국가지정 천연기념물이죠. 우와! 너무 아름다운데요? 보는 순간 금방 사랑에 빠지게 만드는 내장산 단풍. 가을엔 호남의 금강산을 만나게 해주는데요. 그래서 사진작가들 설레게 만드는 출사 명당이자 관광객들 인증샷 필수 코스죠. 환박 웃음이 너무 좋은데요. 여기 내장산 와보니까 어떠세요? 제가 정읍 주민인데요. 매년 올 때마다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이 듭니다. 산이 높고 일단 경치가 너무 좋네요. 80년 다 되도록 이제 처음 와가지고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진짜 가을 맛이 나고 너무 좋아요. 모든 게 다 보이니까 너무 좋아요. 내장산 구경하고 이제 정읍 쌍화차 거리로 가보죠. 산행을 마치고 가마솥 앞에서 뭘 하는 걸까요? 깊은 맛을 내도록 가마솥으로 쌍화탕을 끓이고 있군요. 내장산 구경 뒤엔 차 한 잔 좋죠.
정읍은 쌍화차 특화거리가 생길 정도로 물이 맑아서 더 맛있다고 합니다. 맑은 물로 만든 정읍 쌍화차, 그 명성이 자자한 비결이었군요. 쌍화차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서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지왕의 70% 이상이 정읍의 칠보에 있는 옹동면에서 재배를 한다고 해요. 지왕? 지왕이 뭐예요? 쌍화차에 들어가는 9가지 재료에 주인장의 노하우가 담긴 비밀 재료를 더하는데요. 여기에 지황이 들어가죠. 네? 젤리 같은데요, 진짜? 이렇게 9번 찌고 9번 말리면 몸에 좋은 약재가 되기 때문에 쌍화차에는 쌍화차가 시커먼 이유도 지황 때문에 쌍화차가 시커하다고 해요. 재료가 엄청 푸짐하게 들어가는데요. 먹어봐야죠. 쌍화차는 조금 쓰네요. 많이 쓰신 분은 이렇게 꿀을 넣어서 드시면 좀 더 건강하게 단맛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요즘은 꿀도 귀한데 정말 좋은 것들만 넣었네요. 환절기 감기는 뚝 떨어지고 기력은 쑥 올라가는 쌍화차. 욕심나죠? 꿀 넣으니까 맛있다. 건강을 위해 내 몸에 저장. 차 한 잔이 보약 한 제가 되는 기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웬 차가운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을 타고 흘러내리는 곳은 방금 마셨던 풍미가 남다른 쌍화차? 커피집에 가면 아보카도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이스크림이랑 쌍화차를 같이 접목을 해서 먹으면 훨씬 더 맛있는 쌍화차를 색다르게 느낄 수 있습니다. 상식과 편견을 깨는 아이스크림으로 뜨거움과 차가움이 조화를 이루고 동양과 서양이 만나 색다른 맛을 내는데요. 쌍화차의 특유함과 디저트의 달고움함이 이룬 맛은? 호두 아몬드? 그쪽 맛이 나요. 쌍화차의 쓴 맛이 우유로 만든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접목을 했을 때 견과류 맛이 많이 나서 먹으면 약간 더 건강해진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맛있습니다. 쌍화차와 함께 먹으면 맛있는 전통 간식 누룽지. 그리고 구운 가래떡을 수수조청에 찍어 먹는 것도 별미랍니다. 그럼 혹시 이 가래떡, 누룽지 같은 경우에도 정읍에서 난 재료들인가요? 정읍에서 나온 쌀로 이렇게 가래떡을 만들어서 직접 먹고 갈 수 있게 저희가 대접을 합니다. 와, 그럼 지금 이 한 상 위에 정읍의 맛과 향, 그리고 지금 이 가을까지도 한 번에 담겨 있네요. 가을이 남기는 자취를 밟아보고 가을이 주는 재미를 느끼고 가을의 낭만을 새기는 기쁨. 이렇게 가을을 오롯이 즐기는 여유가 삶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계절이 변하는 순간 가을의 맛도 진하게 느끼면서 정읍 내장산에서 행복한 손도장 꾹 찍어 눌러보세요. 와, 올해 내장산 단풍을 보고 지각 단풍이라고 부르던데 특히 늦게 물들어서 이제서야 보게 되네요. 네, 만초에 즐기는 단풍, 특히 내장산의 아기손 단풍이 색도 네. 참 진하고 네. 귀엽고 예쁠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또 내장산에는 아기손 단풍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단풍나무 11종이 서식한다고 해요. 그래요? 그래서 그것들이 어우러져서 정말 장관을 이룬다고 합니다. 네, 어린이나 어르신들은 케이블카를 타고 단풍을 즐겨도 좋을 것 같고요. 국난에서 조선 왕조 실록을 지킨 네. 이안길을 함께 걸으면서 역사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우화종 꼭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영상 보면서 정말 수채화 보는 줄 알았어요. 맞아요. 네. 너무 예쁘더라고요. 호수에 비친 단풍 꼭 봐야 된다고 합니다. 네, 기분 전환 플레이리스트에서 내장산에 갔는데 이 내장산을 보지 못해서 좀 아쉬움이 있으셨죠. 네. 3년 전에 화재가 발생해서 이 대웅전을 지금 복원 중에 있습니다. 네.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 잘 지키기 위해서 산에서 가을철 화재 사고 주의하는 것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이제는 퇴근길 소울푸드가 아니라 하굣길 소울푸드 시간인데요. 네. 앞서 수능 응원 영상에서 연주를 했던 관악부 보셨죠? 맞습니다. 네. 요즘 사실 고등학교에서 관악부를 보기 힘든데 연주를 참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영래 씨가 이 관악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전주 생명과학고등학교 관악부였는데요. 관악부는 72년의 전통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력과 전통이 있는 관악부에서 플루트를 부는
하는빛 학생이 오늘 하굣길 소울 부대의 주인공이죠. 네, 전통에는 관악부에서 꿈을 키우는 모습이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바람을 불어 소리내는 관악부에서 이제 플루트로 한 곡 한 곡 곡의 의미를 살려 연주하고 싶은 바람, 그리고 관악길의 꿈을 이루고 싶은 간절한 바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주 생명과학고등학교에서 플루트를 전공하고 연주하고 있는 3학년 하은빛입니다. 오늘 음료 시간에 스팀 치고 오늘 라떼아트를 할 건데 스팀 쳐서 하트 모양까지 라떼아트 할 수 있는 사람. 네? 좋아. 그러면 샷 내리는 것부터 합시다. 어릴 때부터 약간 무엇이든지 손으로 만들고 요리하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디저트나 달달한 거 먹는 것도 좋아했고, 이제 생명과학고에 조리, 제과제빵 이런 식품 관련 학과가 있다는 거를 듣고 아, 여기로 가자 해가지고 생명과학고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쌤 됐어요. 진짜 됐어요. 만드는 것도 좋아하고 요리사가 하고 싶어서 생명과학고에 들어왔는데 또 관악부에 들어와서 제 꿈이 플루티스트로 바뀌게 되었어요. 지금 제 목표는 시립교향악단 아니면 오케스트라 연주 주자 하는 게 꿈입니다. 저는 지금 학교가 끝나고 관악부에 개인 연습을 하러 가기 위해 플루트와 함께 가고 있습니다. 제가 방과 후에 하는 개인 연습 루틴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저희 관악부 파티 연습실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알려드리러 가보겠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취미로 계속 플룻을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쭉 하고 있었거든요. 하굣길에 이제 관악부 신입생 모집 현수막이 걸려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플루트를 했었으니까 들어가도 괜찮을까 해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기 제 플루트와 함께 이제부터 개인 연습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가 한번 학교에 오셔서 저희 음악 선생님이셨던 강호범 선생님과 같이 상담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때 은빛이는 플루트로 진로를 나가면 잘할 것 같은 아이다 라고 하셔서 제가 플루트를 전공하기에 제 꿈을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을 믿고 전공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비비의 밤양갱을 연주해 보았는데요. 이제 플루트의 감성, 매력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악기인 것 같죠? 저에게 플루트란 바다에 반짝이는 윤슬, 제 삶을 반짝이게 만드는 물결이자 어여쁨입니다. 네, 저기 보시면 지금 저희 관악부 지휘하고 계시는 문정재 선생님이 계시는데요. 선생님, 저희 관악부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생명과학고등학교 관악부는 올해로 벌써 72주년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전국대회에서 각종 우수한 성적을 거머쥔 아주 유서 깊은 그런 관악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코치 올해로 벌써 9년 차 되는 것 같네요. 음악교사로는 2년 정도 됐어요. 제가 학창 시절 때 관악부에서 이제 트럼펫 연주를 하고 전공을 했는데 당시 관악부 학생 수는 한 20명 남짓 했는데 지금은 40여 명이 넘는 아이들이 활동하고 있어요. 관악부 단원들이 주도적으로 활동하면서 학생들의 그 이탈이 드문 게 크게 이제 달라진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력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3학년들이 신입생들 홍보를 위한 곡을 몇 개 꾸려서 등굣길에서 연주를 해요. 그리고 5월달 FFK라고 하죠. 전국 영농학생 축제. 거기 개막식에서 저희가 연주를 하고요. 8월달에 전국대회도 몇 개 있어요. 그리고 연말에 사실상 제일 큰 행사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정기 연주회를 합니다. 저는 색소폰을 하고 있고요. 합주하는 게 재밌고요. 대회 같은 거 나가는 것도 생각보다 보람차가지고 은근 유익한 것 같습니다.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놀고 하니까 친해져서 더더욱 재밌게 하다 보니까 관악부에 빠지고 더더욱 이제 악기에 대한 호기심이 더 많아져서 관악부에 부학장을 맡게 됐습니다. 트로피 진열장 보면 관악부 수상하고 나서 트로피들이 쭈루룩 진열돼 있는데 이제 그런 거 하나하나 지나가면서 볼 때마다 아,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이런 성과를 이뤄냈구나 싶어서 자부심을 느껴요. 오늘 연습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어요. 네, 여러분 저희가 지금 전북학교예술교육 대축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오늘 이거 즐기러 가보실 준비가 되셨을까요? 네! 가봅시다. 네, 안녕하세요. 잘 있었어? 네, 열심히 잘하고 오겠습니다. 네. 플루트라는 악기를 연습을 잘 해가지고 굉장히 멋진 소리를 내고 있더라고요. 잘 성장한 것 같습니다. 뿌듯합니다. 전주 생명과학고등학교 관악부 JLS 윈드 오케스트라 만나보겠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떨리긴 하는데 그때마다 제가 그동안 연습해왔던 거나 보여주고 싶은 것들을 다 보여줄 수 있는 때가 그때뿐이니까 저한테는 그때가 되게 간절하고 보람찬 때라고 생각했어요. 아, 그동안 열심히 해왔던 노력들이 이렇게 다 성과로 이뤄내지는구나 싶어서 이럴 때마다 진짜 관악부 들어오길 잘했다 싶어요. 네, 여러분 저희는 오늘 관악부 연주가 끝나고 회식을 하러 왔는데요. 저희 오늘 회식 메뉴는 무엇이죠? 갈비! 갈비! 먹으러 갑시다. 렛츠고! 고기가 진짜 노릇노릇 익어가고 있죠? 이렇게 뒤집어보면 와 진짜 맛있겠는데요? 아 근데 진짜 맛있겠는데요? 제 소울푸드는 갈비거든요. 왜냐면 이제 연습도 잘 안 되고 악기도 잘 안 부리고 엄청 몸이 축축 처지는 날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고기를 진짜 고단백 음식, 고기를 진짜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날에 달짝지근한 갈비 한 입 먹고 밥이랑 같이 쌈 싸서 먹으면은 뭔가 그날의 아픔을 다 갈비가 덮어주는 느낌? 사실 많이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요. 뭐가 아쉬워요? 선생님 지휘 잘 못 보고 뭐 소리 작아진 것도 아니면 합주가 제대적으로 안 맞았던 것도 저에게 소울푸드란 단비 같은 존재? 제가 연습이나 입시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제 힘듦을 녹여주는 그런 따뜻한 음식이자 존재가 제 소울푸드 갈비 아닐까 싶습니다. 자, 얘들아, 이번 주 한 주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우리 건배 한번 합시다. 자, 생명고 파이팅! 때로는 이제 입시의 길이 쉽지 않고 가시덤불 같잖아요. 플루트랑 함께라면 가시덤불이 있는 벽도 어디든 다 잘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목표하는 대학에 입학해 성장하고 꿈을 이뤄나갈 플루티스트 하는 빛, 절 꼭 기억해주세요. 세대는 달라도 잇몸병엔 이가탄, 사는 모습은 달라도 잇몸약은 이가탄. 붓고 피나는 잇몸을 오래오래 건강하게 이가탄의 바람입니다. 우리 곁엔 언제나 이가탄. 옷 속에 따뜻한 공기가 돌게 할 순 없을까? 자켓 속 온기를 순환시켜 빈틈없이 따뜻한 서큘라트 다운.
추울 틈 없음. 아이더. 바람이 불어도 눈이 내려도 더 가볍게 더 따뜻하게 Fila Flow Down. Davon möchte ich mal träumen. 용래 씨는 네. 아이들 좋아하세요? 제가 최근에 네. 취미로 스케이트를 시작했는데 아이들과 같이 배우거든요. 정말 그래요? 예뻐요. 정말 좋아요. 이 좋아하는 것과 별개로 아이들을 네. 잘 돌봐줄 수 있고 잘 놀아줄 수 있는지. 놀아줄 자신 있는데 돌보는 건 좀 힘들지 않을까요? 이게 또 아이들과 잘 놀아주고 돌봐주는 일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네. 전북특별자치도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에 계시는 선생님들이라고 해요. 네, 제가 알기로 이 국가 지원을 받아서 이 교육받은 선생님들을 다양한 가정에 파견해서 육아를 도와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남의 집 아이를 돌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 어려운 일을 사랑과 정성으로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네. 올 한 해를 보내면서 함께한 분들께서 감사의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네, 직접 쪽지로 뭐 편지 그런 말씀이시죠? 네, 제가 좀 가져와 봤는데 네. 늘 따뜻한 관심과 격려로 다운이의 행복한 6살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런 말도 있었고요. 네. 선생님과의 만남은 축복입니다. 선생님이 계셨기에 저희 부부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었어요. 낯선 곳에 이사와 아이 맡길 곳이 없어 막막했는데 아이 돌보미 선생님 덕분에 힘이 됐답니다. 이렇게 마음을 전해주셨대요. 네, 이 내용만 들어도 정말 큰 도움을 받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아이를 키울 때 사실 정말 많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쵸. 근데 사실 그런 도움을 받아서 정말 고마워하시네요. 네, 아이 돌봄 사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전북특별자치도 아이 돌봄 광역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되는데요. 이런 사업들이 잘 운영돼야 저출산 문제도 극복을 하고 또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 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따뜻한 양육을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에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말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계속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랑과 정성을 들인 아이가 자라서 나중에 수능에서 전국 수석을 하면 어떨 것 같아요? 건강하기만 자라도 참 좋을 텐데 이렇게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네, 조선시대에 전국 수석을 차지한 인물이 우리 고전에 있습니다. 그래요? 춘향전에 나오는 이몽룡인데요. 이몽룡이 과거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몽룡이 이 친구가 연애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공부할 때 또 집중해서 장원 급제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 지금 이하진의 전라도 이야기에서 함께 하시죠. 네, 이몽룡 씨를 저희가 맞습니다. 과거 시험에 사실, 얘기를 장원 만나볼 급제라는 텐데. 게 제가 몰랐는데 그냥 보직을 갖게 되는 줄 알았는데 사실 그게 1등이거든요. 수능 1등 이런 거예요.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옛날에 공부해서, 과거 시험에서 장원 급제를 하는 게 우리 지금 수능 시험에서 1등 하는 거랑 비슷한 건가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에서 수능 1등을 하려면 그래서 올백이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올백. 어려운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다 갖췄다. 연애도 잘하지, 공부도 잘하지. 나도 나중에 이몽룡 같은 사람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시험에서 결국엔 만점을 받는 거랑 같은 건데. 맞습니다. 저희도 이제 수능이 끝나고 나면은 매번 수능 만점자. 맞아요. 이런 글들이 올라오잖아요. 맞아요. 이번엔 수능 만점자가 과연 몇 명일까? 이런 것들이 매번 궁금해하는데 조선시대에도 이런 인물이 있었다니. 맞습니다. 전라도 이야기에서 지금 함께 만나보도록 하시죠. 11월 14일 내일이 바로 이 수능 시험이 있는 날이죠. 많이 바쁘시죠, 요즘? 전혀 뭐 평상시랑 크게 다를 거 없는데 우리 학생들이 정말 노력을 많이 했죠. 선생님 마음 편하신데 이제 학생들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엄청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학생들이 내일 가서 결전을 잘 치르고
좀 네. 마음 편안하게 수험고사장으로 나올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모두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네. 오늘은 그렇다면 어떤 재미난 이야기 해주실 건가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조상님들은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시험을 보셨을지 조선의 시험 오브 시험 과거 제도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춘향전에 보면은 이몽룡이 춘향이랑 잘 사귀고 있다가 이제 아버지 따라서 서울로 가게 되죠. 그때 막 이제 눈물의 이별을 하지만은 그리고 불과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딱 시험에 1등 장원급제를 해가지고 암행어사가 돼서 내려오는 이야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네, 알죠. 근데 이 시험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어려웠던 시험인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같은 수능 그런 느낌이랑 또 다른가 봐요. 그렇죠. 수능도 정말 대단한 시험이지만은 이 과거 시험에서 합격했다라는 거는 전국에서 33등 안에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33등이요? 330명도 아니고 33등 안에 들어야 됩니다. 워낙 이게 어려운 시험이고 하다 보니까 또 우리 사회의 역사에 아주 큰 영향을 줬기 때문에 이 과거 시험에서 유래한 단어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영화를 보다 보면은 이 장면이 압권이다. 예. 압권 들어보셨죠? 예. 이 압권이 과거에서 유래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 압이라는 단어가 우리 누르다, 압력할 때 그 압. 그쵸. 그다음에 이 권은 종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종이를 누른다는 의미인데 이 과거에 합격을 했는데 내가 1등이 되면 답안지 중에서 맨 위로 올라갑니다. 내 답안지가 나머지 답안지를 누르고 있죠. 그래서 최고다라는 의미로 압권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아, 그렇구나. 1등이니까 가장 위에 딱 놓여져 있는 거겠네요. 이 급제 중에서도 장원급제 하면은 전국 수석 딱 한 명. 그래서 우리가 이몽룡이 춘향이랑 헤어져서 서울에 가가지고 정말 단기간에 전국 수석을 딱 하는데 이게 사실 이제 소설이긴 하지만 엄청난 일입니다. 과거는 3년에 한 번 정기 시험이 있습니다. 이걸 신년시라고 하고요. 나라에 특별한 일이 있거나 할 때 보는 여러 가지 사유로 특별하게 보는 결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몽룡이 별시를 봤을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이 시험이든 저 시험이든 간에 1등이라는 거는 엄청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전국에서 34등이야. 근데 결론은 불합격. 33등까지 합격 이렇게 되는 거죠. 점수로 따지는 게 아니라 순위니까. 아니 근데 3년에 33명이면 경쟁률이 너무 치열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수능도 1등급 받으려면 4% 안에 들어야 되니까 엄청나게 치열한데 전국에서 33등이면 좀 느낌이 좀 또 색다르죠. 그래서 이 과거를 응시하기 위해서 이제 양반 자제들은 글을 읽기 시작할 때부터 공부하는 겁니다. 글을 읽기 시작해 공부해가지고 그 어린 나이부터 그냥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시험을 여러 번 보는데 이 혼란스러운 나라를 구할 인재가 이 과거를 챙겨 하니 성균관으로 오시오. 또 나를 찾는구만. 이게 떨어지고 또 보고 떨어지고 또 보고 하다가 보통 이제 30 넘어서 많이들 합격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 그때도 합격 못하면 계속 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전 소설이나 뭐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생원이니 진사니 뭐 서생원, 최진사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건너 마을에 최진사 댁에 딸이 셋 있는데 이 생원 진사도 엄밀히 말하면 과거 합격자입니다. 이 과거가 우리가 속과가 있고 대과가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과거는 대과를 얘기하는데 이 속과가 생원과가 있고 진사과가 있는데 생원과에 합격하면 생원, 진사과에 합격하면 진사였던 거죠. 이게 전국에서 생원과 진사를 100명씩 뽑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엄청나게 힘든 시험인 거죠. 전국 순위 100등인 거니까. 근데 이게 또 속과도 1차 시험 초시, 2차 시험 복시가 있어서 여기서 100명. 대과는 더합니다. 한 단계 더 해야 됩니다. 3차례. 대과는 1차, 2차, 3차 시험이 있는데 초시, 복시, 마지막을 전시라고 합니다. 복시까지 붙으면 33명을 뽑는 건데 마지막 전시는 임금님 앞에서 시험을 봅니다. 풍어를 울려라! 잡아주자! 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순위 결정전입니다.
순위 이미 이제 복식까지만 붙어도 내가 33등 안에 등거려서 합격은 맞는데 관직의 벼슬이 시작하는 벼슬이 달라지기 때문에 장원급제를 하면 가장 좋은 벼슬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몽룡은 대단한 사람이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극에서 이런 거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대충 공부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네 죄를 모르는 것이냐? 이 어려운 시험을 총 9번이나 장원을 각 시험에서 1등을 하신 분이 계셨으니 이른바 구도장원공이라는 별명이 있는 율곡 이이 선생님입니다. 아, 괜히 5,000원권에 그렇죠. 딱 이 율곡 이이 선생님 어머니가 이제 10배는 위대하신 신사임당인데 우리나라 화폐 도안에 이렇게 모자가 나란히 위대한 패밀리죠. 위대한 패밀리인데 이 율곡 이이 선생님이 이제 토탈 9번 시험을 딱 9번 치신 건 아닌데 이제 진사 그다음에 생원 요 시험에서 초시 복시 초시 복시 장원 그다음에 대과 초시 복시 전시 장원 그리고 이제 진사를 또 시험을 보셔가지고 한 번 더 장원하신 적이 있습니다. 1차 시험에서. 그리고 또 별시라고 나라에 특별한 일이 있거나 특별한 뭔가 일이 있을 때 보는 게 있는데 그 별시 1차에서도 장원. 그래서 토탈 9번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벼슬에 나아가신 나이는 29살이었다라는 거죠. 내년 제 나이네요. 이게 근데 생각해보면 근데 왜 다시 그렇게 시험을 본 거예요? 이게 순위에 따라서 내가 33등으로 합격했을 때랑 3등으로 합격했을 때랑 출발점이 다릅니다. 거기다가 내가 또 시험을 봤을 때 높은 등위로 합격을 하면 올려줍니다. 관직을. 그렇구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율곡 이이 선생님 때문에 만년 2등 하고 있던 사람도 있겠다. 있을 수 있죠. 당시의 신하들도 율곡 이이는 좀 이제 투머치다. 굳이. 근데 하지만 실력은 우리를 절대 저버리지 않는다. 노력은 연습은 우리를 절대 저버리지 않는다. 이 과거 제도가 이렇게 까다로운 시험인지 몰랐는데 들어보니까 왜 조선이 500년 동안 그렇습니다. 이렇게 유지될 수 있었는지 이해가 되네요. 춘향이가 남편 하나는 잘 골랐다. 최고 남편가. 이걸 춘향 주고. 오늘은 이렇게 조선시대 과거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이몽룡 그리고 율곡 이이처럼 큰 시험을 앞두신 많은 수험생 여러분들도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또 응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입니다. 와, 이렇게 과거 시험에서 장원급제하는 일 정말 대단한 일이었네요. 맞습니다. 석차 33명, 33명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1등을 하는 것이 바로 장원급제인데 이몽룡이 그걸 해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 급제에서 꽃이 달린 어사화를 쓰는 게 정말 큰 영광이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일을 9번이나 이룬 율곡 이이는 더 대단하네요. 그러니까요. 오늘 이 장원급제, 이몽룡의 장원급제 관련 이야기 들으면서 내일 수능 시험 힘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수능 이야기를 하니까 수능 날엔 좀 도시락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 도시락 메뉴 하면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사실 좀 김밥이거든요. 맞아요. 사실 김밥이 편하게 먹기 좋으면서도 정말 맛있는 음식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넘어서 요즘 K푸드의 대표 음식으로 꼽히더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는 한국을 넘어서 K푸드로 전 세계에서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김밥을 소재로 축제가 김천에서 열렸다고 합니다.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최근에는 미국에서 우리나라 냉동 김밥이 그야말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생각도
김천하면 김밥 천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시작하게 된 축제고요. 김천의 특산물을 이용해서 호두 그리고 자두를 활용해서 만든 호두 자두 김밥 그리고 고추장물 김밥 지뢰 흑돼지를 이용해서 만든 김밥 총 3가지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 김밥 쿠킹대에 참여하러 왔습니다. This that pretty girl mantra, this that flaunt. You just touched on an hour. Pretty girls talk to the drum, let's be one. It'll be depending on the day. Pretty girls talking to defend, but I'm with the band. I never let it catch no string. This that pretty girl mantra, she's that stun. I'm cute and swing both ways, mixing with the drama. Trick you like hummus. My clothes are pajamas, straight from the cold plunge. Daytime videos in my head. 위생 및 조리 과정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김천 특산물을 활용한 주제 적합성 및 완성도 그리고 맛, 창의성 등을 가지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If I got a two small chicks and a bright pink lips, baby, would you want it to kiss me? Maybe thin ass waist with a brown long hair, baby, would you want it to hold me? No, you... 지뢰 돼지가 들어간 꿀꿀 호두김밥 고소하니 맛있어요. 달달하면서 고소하고 안에 치즈도 되게 맛있고 야채랑 떡갈비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오삼이 김천 김밥 쿠킹 대회에서 연예 금상을 김밥은요, 백제시대에 우리나라에서 시작한 이게 처음이에요. 그때는 이렇게 김에다 싼 게 아니고 연잎에다가 아니면 박잎 같은 호박잎에 싼 쌈밥의 시작이었다는 거죠. 이 김밥은 뭐라도 넣어도 돼요. 어떤 거라도 넣어도 되니까 맛살, 당근, 햄 이렇게 안 넣어도 돼요. 이건 김밥이 아니라 김밥빵입니다. 김밥빵은 여기 불닭 맛이 있고요, 바질 맛 그리고 여기 치즈 맛 3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김 색깔을 내는 오징어 옥물이라든지 그리고 안에 쌀로 이루어진 그런 빵 반죽들이 좀 들어가게 됩니다. 김천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서 만든 김천 특산품을 이용한 자두 호두랑 흑돼지 김밥입니다. 근데 사실 김천에서 김밥 축제 한다는 게 사실 되게 웃긴 말이잖아요. 뭐 김천에 김이 유명한 것도 아니고 쌀이 유명한 것도 아니고, 근데 아이디어에서 되게 신기하고 오히려 젊은이들 끌기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K김밥, K푸드! 화이팅! 아,
저녁 시간인데 김밥 보니까 김밥 먹고 싶어지네요. 그러니까요. 먹어도 질리지 않는 것이 바로 김밥이죠. 네, 맞습니다. 김밥은 넣는 재료에 따라서도 맛이 다양해지고요. 집집마다 손맛이 달라서 변신이 무궁무진합니다. 맞아요. 또 김천 특산품을 이용해서 김밥을 만든 것도 정말 신기했는데 무엇보다 이 그릇을 뻥튀기를 이용한 그릇도 맞아요. 너무 신기했어요. 이 재활용 쓰레기 없이 나중에 또 뻥튀기는 먹어서 처리할 수 있으니까 네. 정말 좋은 아이디어더라고요. 맞아요. 이 생각을 해봤어요. K푸드의 대표 비빔밥과 김밥. 나중에 한번 이 대결을 펼쳐봐야겠네요. 이 대결 나중에 꼭 한번 성사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 지역 소식 한번 또 만나볼까요? 네, 내일 전주 한벽문화관에선 수어 연극 사라지는 사람들을 공연하는데요. 현 시대의 문제의식을 유쾌하게 풍자한 작품입니다. 입장료로 받는 라면은 사회에 기부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번 주 금요일 전주 오거리 문화광장에선 2024 오거리 광장축제가 개최됩니다. 버스킹과 청년예술인 공연도 진행되고요. 여러 가지 체험 부스도 운영되니까 방문하셔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선 박찬근 피아니스트의 공연을 진행합니다. 렉처 리사이틀은 강의와 연주를 함께 보여주는 공연 방식인데요. 작곡가 베토벤, 브람스, 프로코피에프의 작품을 공연한다고 하네요. 11월 5일 고창에서는 갯벌을 테마로 한 고창 갯벌 워크웨어 패션쇼가 진행되는데요. 갯벌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갯벌 패턴을 활용해서 지역 어민과 생태 해설사 분들이 입을 수 있는 작업복 33벌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남원에선 교룡공원에 숲속 야영장이 개장했습니다. 소나무 숲 사이에 조성된 야영장인데요. 다양한 캠핑 사이트, 어린이 놀이시설, 야외 무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편의시설도 마련돼 있어서 시민들의 도심 속 힐링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11월 13일 오늘 전주시청 배드민턴 팀이 창단했습니다. 국가대표 코치를 맡았던 김용현 초대 감독과 뛰어난 기량을 가진 7명의 선수로 구성된 팀인데요. 앞으로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길 응원합니다. 네, 오늘 전북이 참 좋다에서는 정읍 내장산에서 단풍 구경도 해보고요. 네. 72년 전통의 관악부에서 자신의 꿈을 키우고 있는 한은빛 학생도 만나봤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과거 이야기와 김천 김밥 축제도 둘러봤죠. 네, 내일 수능 한파는 없지만 흐리고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수험생들 불편이 없도록 여러분들 배려가 있다면 더 따뜻한 하루가 되겠죠. 네, 최선을 다해 좋은 성과 내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북이 참 좋다는 시작과 끝은 전주 생명과학고 관악부의 수능 응원곡으로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북을 누리는 수요일의 선택. 전북이 참 좋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